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을 아시나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K-팝을 듣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K-팝이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했던 건 아니에요. 오늘은 K-팝이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 그 흥미진진한 역사를 함께 살펴볼게요. K-팝의 시작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전에도 한국의 대중음악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K-팝의 모습은 90년대부터 만들어졌어요. 1990년대 초반 한국 음악계에 혁신적인 그룹이 나타나요.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에요. 이들은 기존의 한국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음악을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이었죠. 사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라 저는 잘은 모르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라는 곡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악계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요. 젊은이들이 열광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이 생겼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순간이 1990년대 중후반인데 그때 SM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첫 번째 아이돌 그룹 H.O.T가 데뷔했어요. 5명의 잘생긴 남자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에 팬들이 열광했어요. H.O.T는 정말 대단한 인기였다고 해요. 콘서트장에서 팬들이 울고 소리 지르고 앨범이 수십만 장씩 팔렸다고 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아이돌 문화가 시작된 거죠. 또 SES 같은 핑클 같은 여자 아이돌 그룹들도 나타났어요. 예쁘고 귀여운 소녀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K-팝이 더욱 다양해졌어요. 신화, G.O.D, 동방신기, 소녀시대, 원더걸스 같은 그룹들이 각자의 색깔을 보여줬어요. 음악 스타일도 더 세련되어지고 퍼포먼스도 화려해졌죠. 이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인터넷의 보급이에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K-팝 뮤직비디오를 보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K-팝이 해외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2009년, 10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의 노래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그때는 유명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K-팝의 중요한 순간이 왔죠. 2012년 바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에요. 이 노래는 정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수십억 번 재생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말춤을 따라 췄어요.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정말 놀라웠어요. 계속 올라가더니 미국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랐고 오바마 대통령도 말춤을 췄어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죠. 이때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조금씩 더 K-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강남스타일은 일회성 히트였어요. 다른 곡들까지 인기를 받진 못했죠. 진짜 K-팝의 세계화는 그 이후에 시작됐죠. 10년대 초중반이었나요?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 BTS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BTS도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대형 기획사 출신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다른 아이돌들에 비해 화제성도 없었죠. 근데 BTS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어요. 사실 BTS란 이름도 한국어로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어색했던
이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유명해지고 나니까 어색하지 않아요. 역시 사람의 인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어로 들을 때랑 영어 BTS라는 이름을 들을 때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럼 BTS의 특별한 점은 뭐였을까요? 저는 아이돌에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진정성이 통했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노래로 만들었고 사회적 메시지도 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과의 소통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점점 이제 유명해졌고 빌보드 차트에도 올랐고 아마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 가수로는 그룹으로는 최초였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도 오르고 UN에서 연설도 했죠. 정말 K-팝의 역사를 새로 썼어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서 세계로 뻗어나갔죠. BTS의 성공과 함께 다른 K-팝 그룹들도 해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블랙핑크, 트와이스, 지금은 에스파, 르세라핌 같은 그룹들이 전 세계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K-팝의 성공 요인은 뭘까요? 일단 완성도가 높아야겠죠? 노래, 춤, 비주얼 모든 면에서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연습생 생활도 몇 년씩 하면서 실력을 쌓잖아요. 두 번째는 뮤직비디오의 퀄리티라고 생각해요. K-팝 뮤직비디오는 영화 같아요. 어쩔 때 보면. 사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뮤직비디오를 보면 스토리도 있고 영상미도 뛰어나고 중간중간에 춤도 화려하게 나오고 그런 보는 맛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보게 된 건 아닐까요? 또 팬들과의 소통이죠. 요즘에는 인스타나 여러 SNS를 통해서 팬들과 직접 대화하고 팬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가죠. 이런 친밀감이 전 세계 팬들을 더 사로잡는 것 같아요. 매료시킨다고 하죠. 그리고 다양성이에요. K-팝은 이제 댄스만이 아니라 여러 장르를 섞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죠. 힙합, 락 음악, 일렉트로닉, 팝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지금 K-팝은 정말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됐어요. 코첼라 같은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에서도 K-팝 가수가 서기도 하고 K-팝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많아졌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정말 음악이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4세대 아이돌들이 활동하고 있죠.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같은 그룹들이 새로운 K-팝의 역사를 또 써가고 있어요. 이들은 기존의 K-팝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 더 자유롭고 더 개성있고 더 다양한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K-팝의 미래는 어떨까요? 아마 지금보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요? 더욱 다양해지면서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문화와 만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거예요. 이제 그냥 여러 음악과 함께 같이 듣는 음악 장르 중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인들은 오히려 많이 안 듣는 것 같아요. 한국 노래도 장르가 많잖아요. 사실 이게 K-팝 의미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한국 음악이 아니라 아이돌 음악을 뜻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30년 전만 해도
한국 음악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좀 인기가 있어질 거라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K-팝은 꽤나 중요한 세계 음악 시장의 한 축이 됐죠. 여러분도 K-팝을 들으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 수도 있어요. 음악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오늘은 K-팝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어요.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BTS, 그리고 지금의 4세대 아이돌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여행이었죠. 다음에는 또 어떤 한국 문화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